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 군 전투기의 실전용 폭탄 8발이 한낮에 마을에 떨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 잔해와 나무가지가 날리고 곧이어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다 날아갔어. 몰라. 뭐가 터졌어. 어제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갑자기 폭탄 8발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군 전투기에서 투하한 폭탄이었습니다.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도 연기 구름이 목격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폭탄을 맞은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 지붕이 내려앉았고 주택 뒤쪽은 아예 움푹 패였습니다. 우리 집이야. 근데 다 망가져서 우리 집뿐 아니야. 그 동네는 다 없어졌어. 군인 5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어깨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5채와 성당,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물론 화물차도 파손됐습니다. 군 당국은 일단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장소인 훈련장이 아닌 마을 주변으로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 때문에 표적보다 8km가량 앞서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간 연습용 폭탄이 잘못 떨어진 적은 있지만 전투기 훈련 중 실전용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과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천시는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을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서울고검 구속영장 심의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했었는데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신청에 개최된 영장심의위에 참여한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6대3, 즉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언급했다는 명 씨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오늘도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2차례 조사했던 명태균 씨를 또다시 창원지검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명 씨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한정 회장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강혜경 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명 씨의 주장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명 씨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한정 씨도 명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녹음이 있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씨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대부분의 멕시코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조금 전 역시 한 달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즉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이어 북미 3국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 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두 정상의 관계는 매우 좋고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셰인바움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트리도 두 정상은 지난 5일 50분간 통화를 했지만 격렬한 언쟁 속에 욕설까지 나왔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항전 의사까지 내놨었습니다. We will be united and we will fight back and we will win.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다시 유예한 건 경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미국 기업들은 미리 수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무역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4%가 올랐고 적자 규모로도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의지는 의회 연설에서 드러났듯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There'll be a little disturbance, but we're okay with that. 비록 한 달간 유예했지만 언제든 관세 카드를 다시 뽑아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우입니다.